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21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14일입니다. 네, 신나라. 네. 오늘 50페이지 중간에부터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분노와 복수라는 단어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여기 했죠. 예.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당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니까 뭔가 환경은 이제 안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성공을 좀 했다든지, 그 부모님의 영향을 안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친정엄마 가정주부였고, 돈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가정주부였고, 저희 아빠도 역시 맨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뭐 했던 게, 식당도 해도 안 되고, 뭘 같이 누구랑 동업해서 공장한다 그래도 안 되고, 계속 안 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와 있죠. 그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분노,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분노, 어릴 때 상처로 인한 잘못 기억된 해석, 내가 잘못 해석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분노했을 때 분노의 어떤 분노는 다 똑같긴 한다 그래서 짜증이나 분노나. 근데 분노로 일을 하면 일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노의 에너지는. 차라리 분노를 해라. 그쵸? 두려워서 막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분노하면 그 에너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200 이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켜준다.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돈밖에 없어.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딱 한계를 느끼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서 또 더 정신 차리게 이제 의식 수업이라는 걸 보면 만나면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했었던가.'를 이제 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거 없애는데 아직 한참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것도 계속 없애야 돼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이 안 되시는 분노라도 하라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꼼짝 못 하고 계시지 말고 차라리 분노라도 해라라는 거야, 분노라도.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엄마, 아빠 앉아 보세요. 두 분과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전 두 분의 돈 관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두 분의 인생도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엄마,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얘기를 한다면 거부하는 거죠. 그냥 차단. 차단을 한다면 좋지만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삶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 그 상황에서 부모님의 삶이 내 무의식에 그대로 습관처럼 저장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부모님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때요?" 하고 인제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분의 그 무의식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여쭤봐요, 제가. 그게 그대로 원리거든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충돌이 생기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다. "미워.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커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거야." 그 후에 방으로 달려가 문을 쾅 닫고 베개나 손에 닿는 건 아무거나 두들겨대며 울분을 토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분노와 반항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사회에 진출해서 부자가 되거나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불태운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 실은 커다란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려고 무진 애를 쓰긴 하지만 대체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예,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아침 7시 반에 어떤 저희 이제 사업에 관련된 걸 틀어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야 여 속 안에 또 딴 게 있구나.' 제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속 안에 다른 게 있구나. 행복하진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결핍에서 자랐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음.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 놓는다고. 그래서 어릴 때 행복하지 않은 결핍에 있는 상태가 계속 자라면서 지금도 돈은 벌어도 결핍에 계속 들어 있어요. 어릴 때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냥 있더라. 이게 이제 분리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딱 만나고 나니까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행복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벌면 다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행복해야 부자가 되는 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 그냥 돈만 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죠. 그 얘기를 행복해야 돈도 벌고 부자가 되고 행복한 부자가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제가 그랬거든요. 분노로 어느 정도는 막 뭔가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행복하지 않지? 이상하다.' 근데 그걸 느꼈거든요. 딱이에요, 딱. 근데 이게 이제 어릴 때 힘들었었던 그런 거 살면서 돈 때문에 맨날 술 드시고 소리 지르고 저기 대문 밖에서부터 소리 지르고 들어오셨던 그 아빠 엄마 밑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유가 뭘까?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의욕의 뿌리가 분노의 원망이라서 그렇다. 분노의 원망. 그쵸.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해서 보니까 이제 엄마가 동생을 낳았을 때 3살 이전에 돈을 낳았대요. 요새 말하고 엄마가 돈을 낳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동생을 낳았을 때 '어 내가 버려졌나?'라는 거를 또 그때 느꼈고 '버려졌나.'라는 걸 느끼면서 인제 그러다가 엄마한테 잘 보이면서 살다가 이제는 남편을 20살 때 만나서 20살 때 만났어요. 일찍 만났죠. 예. 빨리 인제 엄마한테 탈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살다 보니 의부증이 생기고 '이게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했을 때 고때 마침 제가 하는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기깔나게 했잖아요. '야 이거다 이거. 나의 삶을 펼칠 수 있는 건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옮겨 다닌 거잖아요. 돈이야 역시 돈을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지 저 남편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 엄마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라는 게 들어온 거야. 그런 분노라도 좀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분노라도 하시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그쵸. 분노의 그 에너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 분노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서 그쵸. 돈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분노도 커진다. 그러니까 분노가 내가 인제 성공하면서 이게 인제 뭔가 성공이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더 생겨요. 자신감보다는 자부심이.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그냥 막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딱 그렇거든요. 딱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차원 높은 상위 자아가 중얼거린다. 차원이 높은 의식이 중얼거린답니다. 네. 화내는 것도 피곤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화내는 것도 피곤하고 막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곤해. 이제 지쳤어. 맘 편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편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하면서 인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맘 편하게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마음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본다. 연결고리. 마음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답을 하나요?
마음도 똑같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분노는. 그쵸? 마음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그 제자리 걸음에 헤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한다. 분노를 없애고 싶으면 돈을 다 없애버려. 마음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이 뭐예요? 분노를 없애려면 돈을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들은 그 요구대로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돈을 없앤다. 어떻게 없앤다고요? 알고 없애요?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없앤다. 무의식적으로 없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해봤죠. 무의식적으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야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 많을 거예요. 돈은 버는데 안 모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아직은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든가 막 이랬을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뭔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돈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 의식이 높았을 때 투자가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과소비를 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막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니까, 분노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있잖아요. 이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계속 이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그 대표자 건이 있는데, 그거를 막 이혼할 때 반반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저희 남편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야. 반반이라는 내용은. 반반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반반이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반반하자고 해 가지고 이혼하면서 반반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진짜 순수하게 반이야. 생돈 반. 근데 1,200만 원씩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반반을 가지, 순수한 반반이 있고,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비가 나갔고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순수한 반반이 아닌 거야,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경우도 보고요. 많이 버는데도 굉장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간혹 많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성공과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분노 때문에 이렇게 한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것도 결국 엄마에 대한 것들,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그렇게 돈까지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간혹 보는 거예요, 간혹.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 이제 그들은 행복해질 테니까." 정말 그럴까? 아니다. 상황은 전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제 그들은 분노를 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 한 푼 없이 분노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분노가, 돈을 갖고 분노하는 거랑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분노하는 거랑, 네, 그런 상태가 된대요. 아이고야. 그쵸? 이걸 찾아서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잘못된 쪽을 던져 버렸다. 분노 대신에 돈을, 뿌리가 아닌 열매를 던져 버린 것이다. 분노 대신에 돈을. 그쵸? 진짜 문제는 그들이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였는데 말이다. 그 분노가, 돈에 대한 분노도 결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님한테 있었다. 부모님한테 있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와서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그쵸. 그래서 그 분노를 해결하기 전에는 돈이 많건 돈을 다 없애버리건 없애버렸건 간에 진정으로 행복하거나 평화로워질 수 없다. 분노도 돈도 다 해결을 해야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무의식. 어릴 때 환경, 어릴 때 엄마 아빠, 지금의 엄마 아빠한테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답이,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돈을 못 벌지? 돈이 안 모아지지? 나한테 찾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가서 찾아요? 부모님, 어릴 때 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이런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싸고 정말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려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 주세요. 모르겠으면 7467 322 하나요? 연락 주세요. 예, 돈을 벌려는 이유나 성공하려는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동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두려움은 매치죠. 의식, 에너지, 수치, 밝기에 매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시킬까? 에? 누가 다 외우셨을까? 손희경님은 다 외우지 않았어요? 외웠죠? 외웠을 거고. 누가 안 외웠을까? 우리 누구누구도야? 박숙향님이 밑에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다 안 외운 것 같은데. 눈 마주치기 싫어서 밑에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고 갑자기 열심히 보다가 밑에가 보여. 외우세요. 마그네님은요? 외우셨어요? 선생님, 원장님 외우세요. 원장님 외우세요. 외우세요. 네. 임보명님 외우세요. 의식 수치가 있거든요. 깜깜해요, 얼굴이요. 그래, 깜깜이 잘 안 뵀는데, 예, 요새 계속 들어오셨대요. 네. 예,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박선미님은 다 외우셨어요? 외우셨나? 채팅방에. 예, 두려움, 두려움 몇이에요? 예? 아니, 틀린 것 같은데, 입 모양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입 모양이 틀린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입 모양이 틀린 것 같아요. 두려움이 100이잖아요. 100, 그래야 돼요. 100, 100, 100, 100. 두려움이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200 이하에서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두려움 100이죠? 분노는 뭐예요? 150이죠. 두려움보다 150이 좀 높고.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동기라면.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거. 그쵸. 저도 제가 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거야. 이거는 생산적이지가 않다. 그게 이제 뿌리에서 출발한 동기라면. 그쵸? 그래서, 그래서 꼭 원하는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1,000원짜리를 다발로 해가지고 신랑 얼굴에다 뿌린대. 들어오셨나요? 요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김성호님,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 서울 가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네, 출발하고 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무섭대요, 민규님은요. 또, 용님은 용님도 계시고, 완전 이름이 특이하네요. 봄님, 용님. 네, 너무 웃긴다.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돈 벌어가지고 그것도 아니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를 그러니까 그게 뭐야? 1,000원짜리 따발로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신랑 얼굴에다 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노잖아요. 그 생각이 나게 너무 웃긴다. 분노인데 그게 뭐예요? 신랑한테 뿌린다는 게 너 말고 나는 돈 잘 벌어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엄마,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맨날 저희 딸이 결혼했잖아요. 신랑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이제 막 이제 화가 올라오면 그게 아니다. 신랑이 문제가 아니다. 괜한 신랑은 지금 있잖아요. 신랑이 문제가 아닌데 엄마한테 대한 화를 신랑한테 하는 거다. 신랑한테 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신랑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아, 우리 신랑도 불쌍한 건가? 불쌍한 거네? 같은 원리니까. 예, 요새 좀 잘해주려고 그래요. 그냥 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제 나름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분노로 그냥 다 그냥 막 이래버리는데 지금은 이해하려고 400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높은 수치에 4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고? 돈으로는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저도 돈을 벌어 봤지만 돈으로 제 의부증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부증 있는 거를 가서 그러면 정신과 병원 가 가지고 약을 이따마히 갖고 와서 다 먹는다고 의부증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돈으로 물건은 살 수 있으나 정신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데,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이 행복했을 때 돈이 들어오죠. 누군가 내가 나를 사랑해서 타인을 사랑할 때 돈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원리를 몰랐는데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신적인 거는. 그쵸? 그래서 그냥 봐요. 저도 제 남편 이렇게 뭐 '아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게 어릴 때 저 상처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습관적으로 저렇게 본인도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거구나.' 그리고 요새는 이해하면서 '아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저렇지.'라고 하면서 이해를 해요. 엄청 높아진 거예요. 10년 동안. 엄청 달라진 거죠 제가. 예. 아는 척도 안 해요 제가. 와 알면서 아는 척도 안 하는 제가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와 이 선생님이 대단하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인제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두려움을 예로 들어 보자. 세미나를 할 때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이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 손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후에 "안전해지기 위해 성공하려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손을 든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쵸. 안전이라는 거. 그래서 보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돈은 다시 그냥 성공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두려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성공한다. 근데 두려움을 떨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되죠. 두려움부터 먼저 생각하면 또 이게 무의식에 두려움부터 들어오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쵸? 예.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생각해 보라.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사실상 똑같은 동기다. 그러니까 안전해진다는 거는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거나 안전해지고 싶다는 거는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아 똑같다고 표현하시면. 그래서 안전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불안감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이 해소될까?' 저는 이거 경험을 해봐 가지고 그쵸? 예. 두려움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보세요. 그 감정은 어디 안 가요. 내가 불안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지 모르죠. 내면에 안 보이니까. 근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아 불안이 작동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역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태어나서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돈으로 해결한다. 물질로 해결한다. 물질은 드러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에서 찾아야 되는데 돈으로 물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두려움이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로움을 느껴. 그런데 어때요 또? 남편한테 채우려고 그래. 남편이 못 채워줘요. 그럼 다른 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더라.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돈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쇼핑한다고 안 채워져요.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거기서 나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한다. 주변에서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도 철저하게, 아무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뭐 공부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아서 내 스스로가 찾아 나서야지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내면에서. 두려움도 어디 있어요? 내 내면에서.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유는 문제의 뿌리가 돈이 아닌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뭐예요? 응, 두려움이 해소될까? 문제는 그 두려움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뿌리, 문제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은 드러난 거예요. 돈은 드러난 거, 보이는 거잖아요. 결과잖아요. 돈은 결과다. 건강도 결과다. 성공도 결과다 그랬죠. 결과기 때문에 열매를 사과나무 붙들고 사과가 왜 열렸냐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뿌리부터 바꿔야지만, 사과가 싫으면 뭐요? 대나무를 심으려면 사과나무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야, 어때요? 두려움이 단순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있다. 습관이 뭐라 그랬죠? 무의식.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게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고 알고만 간다 그래도 너무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두려움의 종류가 바뀔 뿐이다. 그쵸.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벌어가니까 어때요? 두려움의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 두려움, 125, 집착도 뭐야? 두려움에서 집착을 해요. 욕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분노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없죠. 근데 두려움은 또 뭐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또 자부심, 열등감, 자신감, 자부심과 자부심과 자존심하고 똑같은 175인데, 이것도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를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습관 잡고 있는, 습관으로 되어 있는 나의 에너지가 200 이하에 있는 것이다. 이걸 행복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없앨 때는 앞으로 계속 무일푼 상태로 남거나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할까봐 두렵다.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 바뀐다.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두려움이 어때요? 돈이 없어지고 무일푼이 돼서, 돈을 안 벌면 어떡하지? 무일푼이 돼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어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또 뭐야? 돈이 많으면 어떤 두려움으로 바뀐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돈 벌면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들 나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세금으로 다 날라가면 어떠지? 세금 엄청 많이 내면 어떠지? 하고 있잖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많이 내면 되지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많이 내면 되지. 많이 내면 되지 하는 거예요, 세금은. 즉 문제의 뿌리로 파고 들어가 두려움을 없애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크기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은 결과인데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결국은 돈도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3살 이전에 사건에 의해서 생겼던 것 때문에 그 두려움에 발전을 해서 돈, 정서적인 거는 주변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 그죠? 주변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 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은 3살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내가 돈 버는데도 편안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저도 10 년을 넘게 했지만 '아 두려움이 거기서 있구나.'라는 건 답을 알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난 문제들을 해소하는 거가 시간이 저는 걸리더라고요.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신념을 만들어 드리면 안 되고 뿅 하고 하실 분도 나타날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쵸? 이제 들어오시는 신규님들은 딱 우리 숙현님이 아세요. 인제 다음 요번 주부터 공부하신다면 딱 찾자마자 뿅 하고 달라지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시간이 인제 이게 에너지를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면 차라리 진짜 있잖아요. 뭐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이렇게 뒤집는 거는 이게 물질은 뒤집는 거는 편해요. 근데 인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그냥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예 숙현님은 밑바탕을 딱 깔고 네 아마 사건도 많이 찾아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두려움의 근원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돈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의 본체, 의식 수준의 본체의 저 위로 평화롭게 가야 돼요. 사랑, 나는 사랑인 거고 기쁨과 그쵸? 행복인 것을 오늘도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내가 돈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일까? 누가 막아 놨어요? 내가 막아 놓은 거예요? 막아 놓은 것일까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식 수치 외우시고요. 외우세요. 예 외우세요. 옛날에 의식수치 외우라니까 너무 깨평, 기사, 이포, 자중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너무 웃겨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안 되거든요. 뭘 번호를 숫자를 있잖아. 뭐 700, 1600, 540, 500 뭐 막 이래 적더니 막 위에서부터 또 뭐야 깨평, 기사 이 막 이러고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면 잘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의미를 저도 외우는 거 공부를 못 해서 외우는 거 잘 못하는데 20 부터 해서 '아 제일 안 좋을 때가 수치심이구나. 수치스러움을 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아래부터 있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좋아지는 게 어떤 단계인지를 이렇게 하면서 외워지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외우시면 잘 안 까먹어져요. 네. 그래서 한번 다 외우시고요. 아셨죠? 네. 끝나고 또 뭐 하시라고요? 숙제 많죠? 심사하시고요.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네. 네. 그리고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우리